678페이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높이 제한.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필기 욕심을 내시면 안 될 겁니다. 네,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설명을 듣고요. 제가 여러분 필기하지 않고 수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설명드리고 반드시 교재 읽어서 밑줄 꺼드리고 할 테니까 알겠죠? 네, 필기 욕심 내지 말고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자,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단은 세 가지 제도가 있어요. 이부터 외우십시오. 자, 건축법상 높이 제한을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로구역 단위입니다.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합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방법이 있고요. 이거 자꾸 외워요, 지금. 그리고 전면도로, 대지가 접한 전면도로의 너비에 의해서 높이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로구역 단위로 높이를 제한할 수 있고, 전면도로 너비에 의해서 높이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방법,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로구역 단위로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전면도로 너비에 의해서 높이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데, 자, 먼저 가로구역 단위의 높이 제한 방법부터 같이 봅니다. 네, 가로구역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아는 것은 가로구역은 알고 있잖아, 우리가. 정비법상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공부했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네. 자,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도로가 있어요. 도로, 가로구역부터 소개를 해야 되니까, 여기 도로가 있네요. 네, 다 도로입니다.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도로가 있네. 여기도 도로예요. 이쪽에도 도로가 있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도로로 둘러싸여져 있는 일단의 지역을 뭐라고 합니까? 가로구역이라고 그러잖아. 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원칙적으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허가권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죠? 허가권자가 가로구역 단위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하여서 공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가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20층이다 라고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해버리면은 이 가로구역 안에서는 이 지정 공고된 20층을 초과하여서 건축할 수 없도록 높이 제한을 받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뭐라고 합니까? 가로구역.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허가권자가 최고 높이를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고, 그 지정 공고된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높이 제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20층으로 지정 공고된 이 가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는, 건축주는 한 명입니까? 수백 명입니까? 수십 명, 수백 명 될 거 아닌가? 그들은 이 지정 공고된 높이를 초과해서 높이를 제한을 받는 거야. 초과할 수 없도록. 이게 원칙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특례를 인정합니다. 세 가지 특례를 인정하게 되죠. 이 특례를 한꺼번에 이제 기억하는 것, 이게 여러분이 수험 준비를 잘 하시는 방법이에요. 높이 제한, 특례 세 가지 인정돼요. 자,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했지만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서 그 높이를 완화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완화 적용을 해줄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합니다.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하지만 지정 공고된 높이를 완화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고 높이를 완화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20층으로 지정 공고됐지만 그 건축물의 형태, 용도에 따라서 25층으로, 27층으로 이렇게 완화 적용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 두 번째는 상이한 높이입니다. 상이한 높이. 서로 다른 높이를 지정 공고해서 높이 제한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예를 들면은 동일한 가로구역인데 위쪽이 20층이잖아. 아래쪽은 25층으로 지정 공고해서 위아래를 높이 제한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서로 다른 높이를 지정 공고해서 동일한 가로구역 안에서 높이 제한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하네요. 특별시 광역지적이에요. 자, 특별시 광역지적에서는 도시 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하고 그 조례를 정한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높이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됩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거, 네, 좋은 방법이죠. 자, 여기 세 가지, 그리고 원칙, 이런 교재로 체킹하겠습니다. 자, 교재 오십시오. 자, 678페이지 봅니다. 678페이지. 제일 위에 보죠. 제일 위에. 자, 최고 높이의 지정 공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밑줄을 끄면서 따라오시고요. 자, 밑줄 끌 때 가로는 건너뛰면 되고요. 알죠? 넘어갑니다. 시작합니다. 줄 끌면 따라와요.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여기까지 원칙 적어요. 자, 이렇게 이제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고, 그 지정 공고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높이 제한을 가함이 원칙이다. 다만 특례 1번입니다. 특례 1번. 다만 동그라미 특1 적어. 특1. 다만 추가하십시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주의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그 가로구역별 높이를 완화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지정 공고된 높이는 완화 적용이 될 수도 있죠. 다음 예를 봅니다. 특례 2번. 저 밑에 양가로 4번에 나와 있구나. 상이한 높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앞에다가 특2, 특례 2번입니다. 줄 것입시오.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 동일한 가로구역에서도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서 그 건축물 높이를 다르게 정하여 높이 제한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상이한 높이, 올 때는 그렇게 보면 되죠? 상이한 높이를 지정 공고해서 높이 제한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 다음 내려옵니다. 조례에 의한 높이 제한 발표하고요. 특례 몇 번이죠? 3번. 꼭 안 있었으면 좋겠지. 잘 잊어버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도시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뭐를 정할 수 있다? 조례.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하고 그 조례로 정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높이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679페이지입니다. 679페이지. 자, 전면도로 너비에 의한 높이 제한은 발표해놓고, 자, 고개를 듭니다. 이제 따로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제 실발해야 된다고.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수업을 드리게 되는 거죠. 자, 앞에 봐요. 조금 전에,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의 최고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까? 할 수 있다. 그 말은, 우리 부산 시내 가로구역 가운데서 최고 높이가 지정 공고되지 않은 가로구역도 있다는 얘기야. 맞죠? 이렇게 최고 높이가 지정 공고되지 않은 가로구역 안에서 건축물 높이는 이 대지가 접한 도로 너비에 의해서 높이 제한을 받는 거야. 그래서 최고 높이가 지정 공고되지 않은 이 가로구역은 대지가 접한 전면 도로의 너비에 따라서 높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도로의 너비에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대지가 접한 도로 너비가 넓으면은 높게 건축을 허용합니다. 네. 그리고 대지가 접한 도로가 좁으면은 좁은 골목길에 건물이 높을 수는 있어 없어? 없잖아. 낮게. 그런 원리라고. 그러면 자, 최고 높이가 지정 공고되지 않은 이 가로구역에서 건축물 높이가 어떻게 제한될까? 자,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림으로 자, 이 부분이 도로로 표시된 겁니다. 이 도로예요, 도로. 이 도로 높이가 20m 도로구나. 20m 도로입니다. 20m 도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있잖아. 이쪽에는 최고 높이가 지정 공고되지 않은 가로구역이야, 이 동네가. 여기는 최고 높이가 지정 공고되지 않은 가로구역이라고. 여기서 이제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한다면은, 이 건축 높이는 어떻게 제한될까? 최고 높이가 지정 공고되지 않은 가로구역에서 이 건축물 높이는, 잘 들으세요. 그 건축물 부분으로부터 대지가 접한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 여기까지야. 건축물 부분으로부터 대지가 접한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입니다. 이 거리. 건축물 부분으로부터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 이 거리에 이 건축물 높이는 1.5배를 넘을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봐요. 도로 너비가 20m잖아. 자, 도로 경계선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가 10m라면, 만약에 10m라면, 자, 여러분, 건축물 부분으로부터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가 몇 미터가 되죠? 30. 30m의 1.5배. 이 건축물 높이는 45m 이하로 높이 제한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셨죠? 네. 너무 쉽잖아. 자, 반대쪽 경계선으로부터 45m, 여기 이 근축 높이는 45m까지 근축할 수 있죠? 선을 긋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45m를 긋습니다. 45m 점을 통과하도록 쭉 선을 그어요. 쭉 선을 그어가지고, 앞으로 이 가로 구역 안에 최고 높이가 지정 공고되지 않은 이 가로 구역 안에 근축을 높이는 전부 이 사선 아래로 높이자를 받는 거야. 예를 들면 이 부분을 봐, 이 부분. 이 부분의 근축을 높이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부터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가 있죠. 아까보다 거리가 길을 졌으니까 1.5m 높겠죠? 그래서 여기 사선까지, 여기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또 반대로 건축물의 위치가 이렇게 가까이졌다. 여기. 이 부분의 건축물 위치는 이 거리가 짧아졌잖아. 그럼 1.5m는 높습니까? 작아집니까? 낮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거야. 여기까지 사선까지 이렇게 된다고. 근데 보기 흉하니까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짓든가 그렇지는 않죠. 그냥 이렇게 해서 지는 거죠. 건축할 때 보기 흉하니까. 법적으로는 이렇게 가능하다고. 아셨죠?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어디서 가져 나온지를 알면은, 아하, 봐요. 여기서 가져 나왔다고. 여기 이제 최고 높이가 지정 공고되지 않은 가로 구역이잖아. 여기서 건축물 높이는 이 대지가 접한 전면 도로 너비에서 높이차를 받는 거야.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야. 이 그림을 여기서 가져갔다고 봐봐요. 자, 이 도로 부분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의 건축물 높이는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의 건축물 높이는 이 건축물이 있는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 여기까지 맞죠? 이 거리, 이 수평 거리에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거야? 1.5배. 이 그림을 이렇게 지금 가져 나온 거야. 확대해가지고. 이해가 됐죠, 이제? 조문으로 시험 나오지. 거의 그림 그려서는 잘 안 나와요. 그림 그려서 나오면 너무 쉬워서. 딱 보면 되잖아. 최고 높이가 지정 공고되지 않은 가로구에서 다음과 같은 위치에 건축물 높이로 만든 것은. 그럼 이 글이 안 주면 안 되잖아. 그림을 딱 보면 밑에 그림 보고 몇 미터인지 곱하기 1.5만 하면 되는데. 됐죠? 오세요. 조문 확인합니다. 679페이지 오시고. 아이고 쉬워라. 높이가 정해지지 않아요. 679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네. 2번 전면도로 너비번 높이자. 자, 시작합니다.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에 얼마를 넘을 수 없다? 1.5배. 1.5배를 넘을 수 없다. 2배입니까? 1.5배입니까? 1.5배 동그라미 하면 돼요. 시험 나오면 그렇게 나온다니까. 너무 쉬워. 알고 보면은 예배 내려옵니다.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건축물 높이를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로 정할 수도 있어. 다음 중 한 개. 그거 다 외울 필요 없거든. 자, 1번만 줄거볼게, 제가. 자,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입니다. 줄거드리고, 이거 설명할게요. 이거 하면은, 나머지는 좀 읽어요, 여러분이요. 외우지는 말고, 안 외워도 된다고. 자, 볼까요? 대지가 두 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라고 했죠? 자, 현장을 알면은 쉬워집니다. 이거 모르면은, 현장 모르고 저 글자를 외워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앞에 보시고, 자, 설명드릴게. 자, 여러분. 이 최고 높이가 지정 공고되지 않은 가로구역 안에서는 그 대지가 접한 도로 너비에서 높이자를 받잖아, 그죠? 근데 대지가 말이야 여기 있네. 대지가 여기 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고. 그럼 대지가 보십시오. 몇 개의 도로에 접하고 있죠? 한 개, 두 개. 그 건축자 입장에서는 넓은 도로 이걸 전면도로로 해가지고 여기 건축물의 위치가 있다면 반대쪽은 거리가 길어지니까 높게 건축할 수 있죠. 근데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이 대지의 전면도로는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라고 하는 거야. 좁은 걸. 그럼 여기 근처으로 이 거리가 짧으니까 1.5도 낮을 거 아니야. 여러분 구청장이 그렇게 와서 우기면은 이 도로의 전면도로는 이거라고 우기면은 여러분 받아들입니까? 다툼이 일어날 거 아니야. 이 대지 구청장이 이 대지의 전면도로는 이거지 왜 이거냐고. 그럼 구청장이 또 보면은 여러분이 또 다투면 또 그렇잖아요.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최고 높이가 지정 공고되지 않은 가로구역 안에 있는 대지가 두 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대지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라라고 예배 규정을 두게 된 거야. 어떤 것을 전면도로 해야 될지 문제가 되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앞으로 최고 높이가 지정 공고되지 않은 가로구역 안에 있는 대지가 두 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면 그 대지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까지. 네. 자, 건축법상 높이 제한 방법 두 가지를 배웠죠. 도로, 가로, 구역 단위로 건축의 최고 높이를 허가권자 지정 공고하여서 높이 제한하는 방법과 또 뭘 배웠죠? 최고 높이가 지정 공고되지 않은 가로 구역은 대지가 접한 도로 너비에 따라서 높이 제한이 이루어진다.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으로 갑니다. 3번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3번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입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방법. 이런 부분은 이제 보통 여기까지는 또 그런 대로 와요. 근데 이런 부분 이제 이해를 못하면 막 쓰러집니다. 막 그런 쓰러집니다. 픽픽 쓰러지고 그렇죠. 오늘 보니까 뉴페이스가 좀 보이는 것 같다. 오늘 또 이렇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저 뒤에도 막 좀 오래된 거 본 지가 오래되신 분도 있고, 네. 가끔 보이다가 가끔 또 나오고 오늘도 날씨가 꾸물꾸물하니까 밖에 나가긴 그렇고 학원에 오시고 막 농담입니다. 제 뒤에 보이죠? 반갑습니다. 자주 오세요. 자주 오시고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지금부터 하면 돼요, 안 돼요? 충분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가지고 오기 전에 동영상을 미리 한번 들을 수 있죠. 그날 하기 전에 딱 듣고 와서 수업 듣고 가서 또 듣고 그럼 딱 3번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2달에 5, 6월 달에 충분하다. 3번 이론 듣고 문제 풀이 가면 안 들 일이 없잖아. 그래서 되고 한다 말이야. 알겠죠? 네, 아싸. 지금 오신 분들 돼요, 안 돼요? 충분합니다. 먼저 오신 분들은 완전 합격하셔야 돼요, 이제. 자, 일조당의 학군을 위한 높이 제한 시작할게요. 자,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지금부터 칠판에 또 보시고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필기 욕심내면 안 되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여기까지 끊어주고 여기까지 사진을 한 끗입니다. 여기까지 사진 찍으라는 거예요, 한 끗을. 맞죠, 너?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끗을 또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제가 나가버릴 거야, 사진 찍으라고. 그래서 욕심 내지 말고 많이 듣고 나중에 사진 찍고, 네. 자,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입니다. 칠판 집중. 여러분, 책 봐도 몰라요. 우리 국토교육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 세분되면 도시지역 안에 몇 개? 16개. 맞잖아. 도시지역 밖에 관리지역이 세분되면 몇 개? 5개. 그래서 우리 국토 전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숫자는 몇 개가 있다? 21개. 21개의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의 고객이 땅을 사서 건축을 할 때 일조권 확보에서 건축 제한을 받는 용도지역은 2개뿐이야.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닌가? 아니, 대한민국 국토 21개의 용도지역 가운데서요. 땅 사서 여러분의 고객이 집을 지을 때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 제한을 받는 용도지역은 2개뿐이라니까. 그 2개를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시험 나오던데. 시작합니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 제한을 받는 용도지역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전주 1조, 전주 1조, 전주 1조 그렇게 오지 마. 전주 1조, 전주 1조 그렇게 옵니다. 나 혼자만 신났군요. 만날 나만 망가지고 자기들은 점잖은 척하고 있고 나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주 점잖은 척 해야지. 자, 일조권 확보에서 건축 제한이 적용되는 용도지역이 2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전주 1조, 전주 1조, 전주 1조 그렇게 되죠. 네. 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건축에 허용된 모든 건축물이야. 건축에 허용된 모든 건축물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을 받는 거야. 그럼 잠깐만요. 모든 건축물이 이 2가지 용도지역에서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을 받으니까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에서 국가 등이 협의한 공용 건축물은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옴맥 X입니까? X잖아. 공용 건축물도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을 받아요. 초등학교 건물도요.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건축법상 허용된 모든 건축에 허용된 모든 건축물은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을 받는 거야. 그럼 나중에요. 중개 대상으로 확인 설명이 다 이야기해야 된다니까. 일반 주거에 집 지으려고 땅 사잖아. 그럼 이런 설명해 줘야 된다.
여기서 건축을 하실 때는 일반 조직이기 때문에 일조권하고 해서 건축제를 받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럼 고객이 물어봐요. 어떻게 받아야? 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것은 우리 공법수장 전화번호 가르칠 테니까 전화해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 이야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손님이 물어보는데. 손님은 여러분 모든 걸 알고 있는 걸 알고 있다니까. 여러분 저에게 물어볼 때 공법 선생은 공법은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전제하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알겠습니까? 모르는 능력이 있습니까? 모르는 능력이 있죠. 규칙을 이런 거는 다 못 외우고 다 못하죠. 그러니까 법률하고 시행령의 대부분을 알고 있는 거고요. 시행규칙은 일부 중요사항을 알고 있지만 시행규칙으로 들어가면은 다 알 수도 없단 말이야. 법전을 활용해야 돼요, 저도. 그런 거지 뭐.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뭐. 다 시행규칙까지 다 외울 수도 없잖아. 그런 거 똑같다고. 근데 여러분 다 아는 거 전제하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게 많이 없으니까 다양하게 대답은 다 할 수 해줄 수 있어. 아는 법에서 물어보니까. 그건 다행인데, 이제 고객은 여러분이 다 물어본다니까 또. 어떻게 제한돼요? 말해줘야지. 일단 이렇게 설명하십시오. 앞으로는 이제. 그리고 뭐래가지고, 고객님 보세요. 네. 손님, 전용주거지가 일반주거 땅 사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손님. 이쪽에는 북쪽이고요. 손님. 그리고 이쪽에는 남쪽이고. 여기는 대지 경계선이 있습니다. 전용주거지가 일반주거지에서 건축을 합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이 건축물은 일조건학부로서 건축 제한을 받아요. 왜냐면은, 여기 태양이 있잖아. 남쪽 하늘에 태양이 있을 거 아니야. 태양이 이렇게 비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여러분, 전용주거지가 일반주거지에서 건축을 합니다. 이 건축물이 이렇게 건축되어 버리면은, 이 건축물이 햇빛을 가리죠? 그러니까 북쪽 대지 여기 일조권이 확보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여러분, 여기에 햇빛을 넣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건축물 기준으로 하세요. 자, 전용주거지가 일반주거지에서 건축주가 건축을 할 때, 이 건축물 기준으로 왼쪽은 정남 방향의 대지 경계선 맞잖아. 이 건축물 기준으로 오른쪽은 정남입니까? 정북입니까? 정북 방향의 대지 경계선이잖아. 뭘 기준으로 하냐면은 정북이야, 정북. 정북 방향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 건축하는 건축의 높이에 따라서, 이 건축물의 건축의 높이에 따라서 이 사이를 띄워 건축하게 하는 거야. 띄워서 건축한다고. 그럼 봐요. 이 건물을 여기서부터 띄웁니다. 이만큼 띄워서 여기에 건축해봐. 이 건물이 여기에 있어. 그럼 어떻게 되지? 위로 일조권이 들어가죠? 여기 확보가 되잖아, 일조권이. 어떤 방법으로 일조권을 확보하는지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때 전용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하는 이 건축물 높이가 9m 이하야. 9m 이하이면은 정북 방향의 대지 경계선도 1.5m 이 사이 있잖아요. 이 사이를 1.5m 이상을 띄워야 돼. 그리고 9m를 초과합니다. 9m를 초과하면은 해당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해당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야 된다고. 그러면은 전용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하는 이 건축물 높이, 이 높이가 10m면은 9m를 초과했죠.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이니까 5m 이상을 북쪽 대지로부터 5m 이상을 띄워서 건축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일조권이 확보되니까. 우리는 시험 치는 게 목적인 거 맞죠? 그 시험은 이렇게 나오더라. 앞으로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 제한이 적용되는 용도지역은 전주 1조. 전용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에서는 예외가 있습니까? 모든 건축물입니까? 모든 건축물이 정남 방향의 대지 경계선입니까? 정북입니까? 정북 방향.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기억하면 거의 정답이 다 찾아졌습니다. 전주 1조 모든 건축물 정북 방향. 됐습니까? 전주 1조 모든 건축물 정북 방향. 그러면 대부분 답 다 찾더라고. 근데 수험생들 이런 걸 막 외우려고, 이런 거 막, 물론 알면 좋은데, 보통 이런 거 정답 결정하는 게 벌써 제목에서 거의, 여기서 알고 있으면 제도 이해한 거 아닙니까? 이 숫자는 누가 하는 것이 기술자가 해야지 뭐. 공인유서 몇 미터 띄워서 건축하는 일이 없잖아. 중개업무하고 직접 관련되지 않는 거야. 이런 것이 정답의 결정을 잘 하지 않는데, 이런 걸 잘 외우려고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예. 교재 읽어볼까요? 교재 보세요. 나 설명 잘했죠? 알았어. 내려와. 교재 오시고
보냈다고 하면 삐질 거야. 자, 전용주거지가 일반주거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입니다. 네, 전용주거지가 일반주거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기억번에 내려오셔가지고 네, 줄 것은 좋겠습니다. 전용주거지가 일반주거지에서 줄 것이고 전주일조 이렇게 드릴게요. 전용주거지가 일반주거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전용주거지가 일반주거지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동그라미 적으십시오. 이때 건축물은 뭐죠? 모든 건축물이죠. 적으십시오. 모든 건축물은 됐습니다. 그 건축물 높이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무슨 방향? 정복 방향 동그라미. 그 세 개를 딱 동그라미에 두면 답 찬다니까. 정복 방향의 인접대지인 것으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다음 범위가 밑에 나와 있습니까? 다음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서 건축합니다. 띄워야 할 거리가 나와 있습니까? 네, 1, 2번 묶어서 격리거리. 격리가 뭐죠? 띄우는 거리지 뭐. 격리거리. 그 밑에 이하는 건축물, 전용주거지가 일반주거지 건축물을 건축할 때 그 밑에 이하는 정복방향의 대칭에서도 얼마 이상을 띄웁니까? 1.5m 이상. 그 밑에를 초과하면 해당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분의 1 이상을 띄우면 됩니다. 네. 예외 줄 것이죠. 예외. 자, 허가권자가 두 번째 줄에 있네. 자, 오세요. 줄 것이죠. 허가권자가 도시 미관을 위해서 지정한 구역 안의 너비 20m 이상인 도로 줄 거고 있죠. 너비 20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상원에 건축하는 건축물. 그 다음에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원에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원에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정복 방향의 인접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다, 그러하지 않다 예외를 인정합니다. 예외는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정할 때 읽어는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정남방향 나와 있습니까? 자,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1조건 적용을 정남방향의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1번부터 8번 나와 있습니까? 박스 안에? 네, 1번부터 8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1번부터 6번까지 묶어서 R 짚어주십시오. 택지개발지구, 2번 대지조성사업지구, 3번 지역개발사업구역, 4번 국가산업단지, 5번 도시개발구역, 6번 정비구역. 제일 끝에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지역개발사업지구,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그러니까 택지개발구역과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 등에서는 1조건 적용을 정남방향입니까? 정북입니까? 정남, 이거. 정남방향의 대지경계선 기준으로 띄워서 건축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잠깐만요.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서는 정남방향의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띄워서 건축한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띄워서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은 북쪽 대지경계선도 띄워 건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한 거야. 참 법은 제가 진짜 느끼죠. 어려운 걸 쉽게 표현합니까? 쉬운 것을 못 알아먹게 표현합니까? 쉬운 것을 못 알아먹게. 민법도 보니까 다 그렇죠. 쉬운 말을 못 알아먹는 말로 바꿔서 표현해요. 그게 기득권 지키는 수단이라니까. 그 법을 만드는 기득권자들의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은 자는 알아먹지 못하게 만들어야 변호사도 먹고 살고요. 그리고 또 가르치는 사람도 먹고 살고, 또 기득권을 가진 자는 자기 것을 지키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법은 일반인이 보면 모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봐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1조건 적용을 정복 방향으로부터 띄워 건축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하면 누구나 공부하자도 보면 다 알잖아.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1조건 적용을 정남 방향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대상, 그렇게 해놓은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정복 방향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 건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지역개발사업지구, 국가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은 띄워 건축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제가 발표하라고 했습니까? R이라고 했습니까? 지나갈 때 읽어주시고 심각하게 외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읽어주시고 7번, 8번을 발표합니다. 이게 주로 이제 지문에 넣어서 출제한단 말이에요. 쭉 가십시오. 정복방향으로 도로공원 하천 등 근지금생 공제 접한 대지. 쭉쭉. 정복방향으로 도로공원 하천 등 근지금생 공제 접한 대지인 경우. 8번 줄 것이십시오. 정복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빨리 줄 것이고 고개를 듭니다. 여보세요? 봐요.
항상 건축주가 건축하는 건축물 기준으로 하십시오. 건축물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복 방향은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오른쪽 방향이잖아. 전용 주거지가 일반 주거지 건축을 하는데 이 건축물로부터 오른쪽 방향에 정복 방향에 뭐가 있다고? 정복 방향에 공원, 광장, 하천, 유원지 등등 건축이 금전 공지에 접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 일조권을 확보해야 될 목표 건축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띄워야 됩니까? 안 띄워도 됩니까? 안 띄워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정복 방향에 공원, 광장, 하천 등이 있어야 됩니까? 정남 방향입니까? 정복 방향. 그리고 그 밑에 봐요. 누구하고 합의하라고? 정남 방향의 대지 소유자입니까? 정복입니까? 정복 방향의 대지 소유자와 합의가 한 경우. 그럼 잠깐, 자, 이 건축주 갑이야. 전용 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갑이고 이쪽에 대지 소유자, 정복 방향의 대지 소유자 을이야.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봐. 전용 주거지가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할 때 이 건축물 높이가 10m를 초과하면은 북쪽 대지 경사도 5m 이상을 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북쪽 대지 경사도 5m까지는 건축할 수 없고 공지를 버려야 되죠. 그 비싼 땅을 평당 1,0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다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갑이 찾아갑니다. 을에게. 당신 일조권 확보에 좀 문제가 있겠지만 건축우선 내가 5m를 띄워야 되는데 띄우지 않고 건축할 수 있도록 좀 합의 좀 해달라. 1억을 드리겠습니다. 을은 1억 준다니까 너무 좋은 거야. 1억 받고 합의해 준 거야. 그러면은 정남 방향의 대지 경사로 띄워서 즉 정복 방향의 대지 경사로 띄워 건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북쪽 대지 소유자와 합의해야 됩니까? 정남입니까? 정복 방향. 정복 방향의 대지 소유자와 합의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을은 얼마 받았죠? 1억을 받았죠. 무슨 각오로? 평생 햇빛 보지 않을 각오로 이제. 평생 햇빛 보지 않을 각오로 1억 받고 합의해 준 거죠. 그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해는 다 됐고요. 이해는 다 됐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봐요.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을 받은 용도직이 뭐라고요? 전주 일조. 그 다음에 봐요. 이 제목 밑에 이거하고 이거 같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도를 보는 거잖아요. 넓게 봐라. 자꾸 이야기하잖아. 그죠? 거기에서 이거 좁아지면 안 된다. 넓게 봐라. 자, 2번은 뭐냐면은,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의 종류가, 용도가 몇 가지로 분류돼? 단독주택부터, 그죠?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매치시설, 이렇게 나와가지고, 장례시장 용도까지 몇 개가 있습니까? 28개가 있다. 28개. 건축법상 건축의 용도 분류는 몇 가지로 분류되죠? 28개로 분류되는데 그 28개 용도 가운데서 공동주택으로 용도가 분류된 것은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을 받는 거야. 공동주택만. 이거 여기 들은 거 아닙니까? 그때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종류 어떻게 되죠? 연, 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연다기, 연다기, 그렇게 왔죠? 연다기입니다. 자, 그때 공동주택은 더번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 중상, 중심 상업지역, 중상, 일반 상업지역, 일상, 제외.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은 일조권 확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 중심 상업지가 일반 상업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용도지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을 받는다 이 뜻이야. 그래서 잠깐 이걸 왜 제목 밑에 같이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요. 11개 나오거든. 봐봐. 여러분, 건축물을 건축하는 용도지이 전주 일조에 해당하거나 아니면은 건축하는 건축의 용도가 무엇이면은 공동주택 용도에 둘 중 한 개에 걸리면은 건축법상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 대상이 돼요. 시험 무지 많이 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따로 보고, 이거 따로 보니까 용합적인 문제, 이 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지, 용합적인 문제가 나오면 또 좌절하게 돼요. 부분적으로 외웠는데, 부분적으로 이해했는데, 문제 나올 때 대답하십시오.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건축하는 다세대 주택은, 준주거지역에 건축하는 다세대 주택은 건축법상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 대상이다. OX? O잖아. 봐요? 준주거지역은 확보 대상 용도지역에 해당돼, 안 돼? 안 되잖아. 다시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죠? 둘 중 한 개 걸렸네? 여기에 걸렸잖아.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에 건축하는 다시대 주택은 건축법상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 대상이라고 중개 대상으로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니까. 아셨죠? 시험 그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거 따로입니까? 같은 제도입니까? 이 제목에는 이거 두 개의 제도가 붙는다는 걸 보라고.
그 다음에 다시 할게요. 맹해복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일조건학부를 위한 건축 제한 대상이다. OX? X. 일반 상업지역 얘기 아니잖아. 연립주택은 여기 해당되잖아. 단, 연립주택, 공동주택 중에서 중심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이는 일조건학부 대상이 아니죠? 이렇게 문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문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 틀, 제목을 많이 벗어나지 않더라고. 조금만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기재를 하지 않을 정도. 자, 공동주택은 일조건학부를 위해서 건축 제한하는 방법이 여기 또 두 가지가 있다고. 채광, 방향에 따라서 건축을 제한할 수도 있고, 채광 방향에 따라서 건축 제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동거리 제한을 받을 수 있어. 공동주택은 일조건학부를 위해서 채광 방향에 따라서, 채광창의 방향에 따라서 건축을 제한받기도 하고, 책 봐도 모르면 책 만지지 말고, 채광 방향에 따라서 건축을 제한받기도 하고, 인동거리 제한을 받기도 하는 거야. 이거는 오늘 들어가지 않고,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5월달에 만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화학습에서. 오늘은 채광 방향을 하겠다. 자, 이 부분을 또 여러분이 책을 보고 싶어 하니까 일단은 책을 보여드리고 또 계속 설명을 이어가겠다. 책 보러 오세요. 자, 680페이지입니다. 680페이지 왼쪽 제일 밑에 뭐가 나와 있어? 공동주택의 경우 나와 있습니까? 발표하고 싶다. 1번. 다음 중 한 개는 공동주택. 공동주택 동그라미 하세요. 공동주택 동그라미 하고 적어요. 위에다가 뭐가 있죠? 아연닭이 딱 적어. 아연닭이로 적으십시오. 아연닭이 뭐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계속 줄 거예요.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해서 대통령 내장하는 높이하로 하도록 건축을 제한받게 된다. 일조건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을 받는다 이 말이야. 답은 가로 안에 줄 거예요. 답은 중심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일조건 확보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리고 오른쪽으로 옵니다. 공동주택은 다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동그라미 2번 찾으셨습니까? 이게 이제 공동주택의 일조건 확보 방법이야. 공동주택의 일조건 확보 방법에서 다만 첫 줄에 동그라미 2번 첫 줄에 다만 동그라미 지금부터 줄 것이십시오. 지금부터 줄 거세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1m 동그라미 1m 동그라미 1m 이상으로서 건축 조례를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시대 주택은 다음 1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까지 줄 거예요. 줄고 놓고 박스안에 내려와요. 박스안에 내려와서 1번 나와 있습니까? 박스안에 1번 앞에 적으십시오. 1번 앞에 제목을 쓰세요. 제목을 채광 방향 써놓고 2번 내려와요. 박스 안에 2번 앞에 제목을 인동 거리 제한 인동거리 제한 1번 제목은 채광 방향 2번 제목을 인동거리 제한이라고 적어놓고 채광 방향을 읽어드립니다. 1번 준비됐습니까? 건축물 동그라미 이때 건축물은 뭐죠? 기숙사 제외니까 아연다 끝나야 됩니다. 아연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은 이 말이야.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은 출거됩니다. 각 부분 높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의 각 부분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동그라미 2배 이하로 할 것까지 줄 것이고 저 위에 다만부터 여기까지 제가 읽어드린 것을 이해를 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지금부터 고개를 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으 나를 봐요. 됐죠? 네. 자, 괜히 했어. 채광 방향 설명할게요. 이제 지금쯤 되면은 범위도 좀 많이 넓어지고 속도도 좀 빨라지고 조금 힘들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지? 힘들 때였는데,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하십시오.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죠? 내
40대, 50대, 30대에 웬 복이 주어져서 이렇게 1년 동안, 2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복을 받기가 쉽지 않다. 어쩌나. 산호라면은, 공부 1년, 2년 다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학교 때처럼. 그죠? 그래서 참 좋은 시기입니다. 이런 복이 터진 거야. 인생에도 복 터진 거야.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하고, 즐기라고 이걸 즐겨. 너무 좋아요. 지금 뭐 집에 가면 에어컨 안 틀잖아. 나오니까 조금이라도 더워서 끈적할까봐 지금 에어컨 상쾌하게 틀어주지 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고. 그죠? 선생 젊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고, 얼마나 신선노름이지 뭐, 앉아서. 그죠? 좋은 거지.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이 장거리를 많이 옮겨 다니잖아. 옮겨 다니면은 즐겨. 차 타도 너무 재밌어요. 지하철 타도. 지하철 타면 참 재밌더라. 사람들 앞에 있는 그 모습들이 다 다르고요. 예. 저분 아침에 뭘 먹었을까? 왜 저분은 화장을 이제 와서 막 고치고 있을까? 막 많이 바빴던가 보다. 아침에 애기 챙기고 이렇게 하느라고. 이렇게 막 그 모습도 풋풋하고 좋아요. 그냥 아침에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막 나오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막 지하철에서 이렇게 화장 고치고 하는 것도 괜찮고 참 바쁘게 사시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가방 들고 봐. 헐레벌 때 아이 보내고 또 어디 자기를 기다리고 찾아갈 수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 거야, 그거. 그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하나도 좋고 행복합니다. 차창밖을 딱 내려봐봐. 이렇게 게이트 타고 다 새벽에 내려오면서 잠도 못 자고 이게 뭔고 하면은 이제 힘든 거고. 차창밖을 딱 내다봤을 때 요즘에 연초록이 얼마나 그렇게 이쁜지. 맞죠? 야, 진짜 나이에 비교하면은 요즘에 나무잎이 10대 같아. 진짜 아이고 너무 참 이쁘구나. 야. 나는 실력에 비교하면 지금 연초록은 아니고 이제 그죠? 짙은 초록이 됐잖아요. 아, 진짜. 이거 진한 초록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조금 있으면 이제 거기 조금 이제 빛이 바람에서 이제 단풍으로 변해갈 거잖아. 아름답게 참 이게 변해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름답게 변하려면 또 잘해야 되잖아 평소에 막 그런 생각 들고 막 그렇더라고. 그러다 보면은 그 창밖을 보고 참 행복해요. 꼭 세상이 나를 위해서 잎이 피어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방법인 것 같아. 군대에 있을 때 많이 터득한 것 같아 그런 걸. 군대 있을 때 막 얼차를 받고 이렇게 막 원상복에 머리 받고 있으면은 머리 받고 있을 때 머리 받고 있잖아요 이거 원상복에 많이 했거든. 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워 힘들고 막 볼펜 놓고 머리 받고 하잖아. 볼펜이 들어간다고 막 그때 이제 어렵고 힘든데 그걸 어렵고 힘들다 생각하면 그런 거야. 운동시켜주거나 밥 먹여주고 운동시켜주거나 그리고 이제 그거 받고 이제 여자친구 생각하고 좋을 때 생각하고 있으면은 잊어버리더라고. 그런 거더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더라고.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고 힘내시고요. 열심히 해요. 좋잖아. 자, 시작합니다. 자, 공동주택 중에서요. 채광창의 방향에 따라서 건축 제한을 받는 것은 아파트고 연립이야. 다세대야. 뭐가 제외되죠? 기숙사 제외입니다. 그럼 기숙사를 제외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은 채광창의 방향에 따라서 건축 제한을 받게 돼요. 이렇게요. 이런 거 현장을 설명 안 들으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몰라요. 보셔야 돼요. 여기 아파트예요. 네,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101동. 이거 뭐죠? 베란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못 알아먹을까봐. 좋아라. 제가 그림 실력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란다. 아이고, 좋아라. 베란다를 알아보다니. 이거 못 알아보니까 민망하더라고. 그럼 봐주세요. 그럼 101동하고 102동 사이는 동과 동 사이 거리잖아. 인접 동 사이 거리에 인동거리라 그래. 인동거리가 인접 동 사이 거리거든. 그러니까 102동, 103동도 그러면은 인동거리잖아. 인접 동 사이 거리거든. 이선 인동거리 제한이니까 아직 몰라도 돼요. 그러면은 101동을 보세요. 이 101동은 앞에 동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인동거리 제한을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인동거리 제한을 받지 않은 맨 앞동은 채광창의 방향에 따라서 건축 제한을 받게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채광 방향에 따라서 건축 제한도 받고 인동거리 제한을 받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동거리, 동과 동 사이의 거리 제한을 안 받으면은 뭐 대상이 되죠? 채광 방향에서 건축제한을 받는 거야. 그때 무슨 제외됩니까? 기숙사는 제외되는 거야. 그럼 한번 봐요. 설명합니다, 이제. 이 101동 아파트의 높이는, 이 101동 아파트의 높이를 라지 H라고 하자. 아파트의 높이를 라지 H라면은, 이 아파트의 높이는 채광 창이 있는 벽면. 여러분, 채광을 위한 창이 있는 벽면은 베란다 쪽 벽면이잖아. 베란다 쪽 벽면, 채광 창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이야. 그럼 이게 직각이잖아. 직각 방향에 있는 인접대지 경계선. 까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채광 창이 있는 벽면, 베란다 쪽 벽면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 L, 랭스. 이 거리에 2배 이하로 높이를 받는 거야. 그럼 봐요. 이 채광창 있는 벽면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가 10m면은 이 아파트 높이는 10m의 2배 이하로 높이를 받는 거야. 그럼 몇 미터지? 20m. 채광창을 위한 창 있는 벽면, 베란다 쪽 벽면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가 20m면은 이 아파트 높이는 40m 이하로 높이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은 인접대지 경계선이니까 여기에 넣는 건물이 있겠죠? 그럼 이 사이가 짧아지면은 여기 햇빛을 못 받잖아. 알겠죠? 그래서 이 거리, 인접대지 경계선 거리가 길면은 공간이 많으니까 일조권을 확보하기 쉽죠? 높게 건축을 허용하는 거고. 인접대지 경계선 거리가 짧으면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짧잖아. 그래서 낮게 규제를 받는다 이 말이야. 어떤 원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적어볼게. 이 아파트의 높이를 뭐라고 그랬죠? 라지 H라고 했잖아. 101동 아파트의 높이, 라지 H, 101동 아파트의 높이는 2분의 5, 2배니까, 2배 이하니까 2배하고 같거나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2배. 뭐의 2배죠? L. 거리의 2배잖아. 채광창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에 있는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의 2배 이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쳐야 되잖아. 진짜 3개 딱 기억하면 된다. 기술이야. 공동주택은 일조권을 확보할 때 채광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가 제외됩니까? 기숙사 포함인가 제외입니까? 제외. 몇 배? 2배.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문제? 채광 보이면은 기숙사 포함 제외? 제외. 몇 배? 2배.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 그거 안 벗어나는데. 채광, 기숙사 제외. 몇 배? 2배.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 방법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저 위에 봐요. 다만 봐요. 다만. 아까 동그라미 했죠? 줄 거잖아. 제일 위에 줄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1m 이상인 다시대 주택은 밑에 1번 채광 방향에 따른 건축 제한을 안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럼 잠깐만요. 이런 얘기네. 그러면 봐. 이게 101동이 말이야. 다시대 주택이야. 다시대 주택이라면은 채광창 있는 벽면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가 몇 미터 이상만 되면 됩니까? 1m 이상만 되면은 이 규제의 적용을 안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공동주택 중에서 다시대 주택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몇 미터만 띄우면 됩니까? 채광창 있는 벽면까지 거리가 1m 이상만 띄워버리면은 일조권 확보를 위한 채광창의 방향에 따른 건축 제한을 받지 않는다. 1m 이상만 띄우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아파트하고 일주택은 채광창 있는 벽면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거리에 몇 배 이하로 높이자를 받습니까? 2배 이하로 그렇게 되는 거야. 아셨죠? 네. 설명 다 했고 이해 다 됐고 이제 사진 찍고 칠판 지우고 기다리면 주택법으로 넘어갑니다. 이제.